안녕하세요.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승무패 19회차 월드컵 예선전 총 14경기 상편과 하편으로 나뉘어 7경기씩 분석 진행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편 첫 번째 방글라시 대 팔레스타인부터 시작해서 인도 대 아프가니스탄까지 경기 분석해보겠습니다. 승무패뿐만 아니라 승부시까지 가죽방에서 추천해드린 조합으로 많은 분들이 수익 보셨는데 최종 픽이나 조합 한 번씩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하단 링크 누르셔서 문의주시면 되십니다. 영상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조그룹 I에서 3경기 0승 1무 2패로 승점 1점을 획득한 상태이고 현재 득실점 차로는 1득점에 13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해당 조에서 1승 1무 1패로 승점 4점을 획득한 상태이며 현재 득실점 차로는 5득점에서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양팀의 맞대결에서는 방글라데시는 4-3-3 포메이션 전략을 사용했었고 팔레스타인은 4-4-2 포메이션을 운영했습니다. 전반전 팔레스타인의 아부 와르다의 어시스트로 인해 디바그와 콤보로가 각 한 골씩 넣으면서 전반전 2대0으로 분위기를 휘어잡았습니다. 이후 후반전 49분에 콤보르가 추가골을 터뜨렸고 다바그가 53분, 77분 추가골을 넣으면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방글라데시의 페르난데스 카브레라 감독은 추격골을 위해 선수 교체를 감행했지만 5대0이라는 참혹한 패배를 맞이하고는 경기를 끝맺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경기 내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양팀의 득실점 차이가 심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팔레스타인의 승리를 기대해볼 만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레바논은 지난 호주와의 맞대결에서 5-4-1의 포메이션으로 운영했으며 선수비 후역스 포메이션을 택했습니다. 호주는 4-4-2 포메이션 전략을 택했었으며 엥게와 타카르를 투톱으로 세우고 메커프와 베커스, 어빈 맥그리를 2선 자원으로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경기 시작과 동시에 키아누 베커스의 선제골이 터져 나왔으며 호주의 전반 교체가 2번 나온 후 하프타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레바논이 상당히 수비적인 플레이가 나옴으로써 더 이상 추가골이 터져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버지스의 도움으로 카이로스가 쐐기골을 터뜨리며 경기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경기 막바지에 레바논의 선수 교체가 줄곧 이어졌으나 별다른 소득은 딱히 없었습니다. 해당 경기 기록으로는 호주가 슈팅 10개에 유효슛 6개를 기록했고 점유율 64%를 기록했습니다. 파울 또한 호주가 많았으며 이는 호주가 월드컵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매치에서도 호주의 승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이라크와의 맞대결에서 4-4-2 포메이션을 채택했고 공격수 발디시모와 가요소를 선발 투입시켰습니다. 이라크는 4-2-3-1 포메이션으로 원톱으로는 알리를 세웠고 이선에는 바예시와 라산, 자심을 백업 공격수로 올렸습니다. 해당 경기의 내용으로는 전반전은 주로 탐색전으로 이루어졌었으며 별다른 성과 없이 하프타임을 가졌습니다. 이후 후반전 양팀의 선수 교체 공세가 이어졌으며 후반 84분 모하나드 알리의 극장골로 승리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이라크는 F조 3승 0무 0패로 조 1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7득점에 1실점만을 기록하면서 좋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필리핀은 0승 1무 2패로 예선 꼴찌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두 팀의 실력만 보고 승패를 결정짓는다면 당연하게도 이라크의 승을 쥐어주고 싶지만 이번 매치에선 이라크가 쉬어가는 타임으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무승부를 가져간다 해도 조 1위 유지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무승부를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인도네시아와의 맞대결에서 5-3-2 포메이션으로 응우옌과 느암을 투톱으로 세웠습니다. 비교적으로 공수 밸런스는 얼추 맞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4-4-2 포메이션으로 스트라이크와 짜라카를 투톱으로 세웠으며 사요리와 페르디나, 제너, 술라에만을 뒤에서 보좌하게끔 만들며 팀 내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전반전은 제너의 경고카드 한 장으로 하프타임을 가졌고 후반전 46분 에이용과 비크리, 미드필더인 야콥 사유리와 수비수 월시 짜까라와 수비수 아르안을 교체함으로써 수비 플랜으로 돌입했습니다. 예상 밖으로는 마우르나가 비크리가 후반전 52분 선제골을 터뜨린 것이 팀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베트남은 추격골을 넣기 위해 공격하기 급급했고 선제골을 넣은 인도네시아는 한 골을 지키기 위해서 경고 누적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현재 감독으로서 좋은 평을 받고 있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당시에는 인도네시아가 홈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매치에선 베트남의 승리가 그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지난 경기 4-1-2 포메이션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체력적인 소모가 강한 포메이션입니다. 물론 패스미스 없이 곧잘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전략이겠지만 해당 포메이션은 약팀에겐 먹힐지 몰라도 강팀에겐 좋은 포지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는 4-5-1 포메이션 전략을 택했으며 판디가 원톱으로 세우면서 역습 기회를 노렸습니다. 우선 첫 골은 전반전 10분 만에 왕상위안의 도움으로 우리가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31분 우레이의 페널티킥이 주어졌지만 수지로 인해 골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실책을 만회하기라도 한 듯 45분 추가 시간에 우레이가 멀티골을 넣으며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위기에 놓인 싱가포르는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대거 교체를 이뤘으며 53분 싱가포르의 추격골이 터졌습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교체를 했지만 득점력을 올리기 위해 골을 지키는 게 아닌 공격을 택했으며 미드필더 선수들을 줄이고 공격수를 투입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비 쪽에 문제가 생기고 싱가포르의 81분에 동점골이 터지면서 경기를 끝냈습니다. 당시 경기에선 슈팅은 싱가포르이 월등히 많았지만 점유율은 중국이 58%로 분위기가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이번 매치에선 중국이 호민 2점을 챙겨 승리를 따낼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은 지난 맞대결에서 4-4-2 포메이션을 운영했었고 한국은 4-3-3 포메이션을 운영했었습니다. 당시 전반전 끝날 무렵 42분 이재성의 도움으로 손흥민이 선제골을 터뜨리며 대한민국이 분위기를 가져왔었습니다. 나름 각 리그에서 잘하는 인원들을 차출했지만 경기 시간 동안 성과를 크게 이루지는 못했었습니다. 후반전 손흥민의 멀티골이나 주민규의 골을 기대해봤지만 태국 공격수 무에 안타가 미켈손의 도움으로 골을 터뜨리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동점골을 먹힌 시점에서 황선홍 감독은 정우영을 내리고 이강인을 올렸으며 주민규 대신 홍현석 그리고 이재성을 내리고 조성을 투입시켰습니다. 경기 내내 아까운 장면들만 연출된 것들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국 선수의 수비가 좋았던 것은 사실이나 한국의 점유율은 79%에 슈팅이 25개나 됐었고 그중 단 한 골만 들어갔습니다. 반코트 상황에서도 무승부가 만들어진 상황이 안타깝다고 볼 수 있지만 황선홍 감독이 다른 플랜으로 경기를 이어나가 볼 것으로 예상해보며 한국의 승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상편의 마지막으로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의 경기를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양팀은 4-4-2 포메이션을 운영했었습니다. 비슷했던 운영 방식 때문에 상당히 경기력이 루즈했었던 편이었고 후반전 주심의 카드만 잔뜩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도가 해당 경기에서 경고 카드 3장을 받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지난 경기를 살펴보면 무실점을 만들어낸 것에는 호평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예선전 0승 1무 2패를 기록하면서도 1득점에 12실점을 기록하면서 인도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만들어낸 것은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만들어낸 것은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인도가 원정에서 약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좋은 경과를 펼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도는 1승 1무 1패로 승점 4점을 획득한 상태지만 득실점 차가 쿠웨이트보다 마이너스인 상황이라 이번 홈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며 다량 득점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승무패 19회차 상편 7경기 분석 진행되었는데 조합이나 이 이외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댓글에 링크로 문의 주시면 다양한 전문 분석가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김나정 분석위원만의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탐폴락과 내겐 어렵기만 한 스포츠, 이젠 정말 쓰레기 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김나정과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전문 재테크 강의. 김나정 가족방에는 4,300명의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